안녕하세요.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혜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축에 있어서 언제 내가 저축을 하면 좋은가? 언제 몇 살 때부터 시작하면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물론 아주 진부한 답은 right now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생 사진관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의 시기에서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제 그 모습을 분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가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내가 언제부터 저축을 해야 되는지가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볼게요. 보통 25살, 30세, 25살에서 한 30살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인디펜던하게 일을 시작하시고 또 본인이 부모님의 부양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번 돈을 가지고 무엇부터 하나요? 책임질 게 많죠. 차값도 내야 되고 혹은 집값도 내야 되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 부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튜던트 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페이먼트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서 갚아나가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많은 responsibility, debt, payment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페이먼트나 책임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일 거예요. 근데 25살, 30살에는 모아놓은 돈은 없으니까 나의 은행 잔고는 아주 적은 잔고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져서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 여러분들은 은퇴 시기를 언제로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에는 한 66세?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가 66세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60대 중반으로 생각을 해서 은퇴들을 준비를 하시는데 뭐 65세, 뭐 이르면 60세, 혹은 늦으면 70세 정도로 요즘 은퇴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내가 돈을 안 벌어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나이가 되실 거예요. 얼마 정도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은퇴를 하고 나셔서 30년, 40년을 내가 돈을 벌지 않고도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모아놓는 돈이 30대, 50대, 60대 쭉쭉쭉쭉 지나가면서 에셋이 많이 쌓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페이해야 될 거라든지 뭐 론이라든지 빚이 점점 줄면 내 은퇴 시기 얼마나 편안하고 아주 여유롭게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은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대에도 나가야 되는 돈이 있고 40대에도 50대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에셋이 그닥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페이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은퇴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 몰기지가 남아있고 아직도 아이들을 위해서 페이를 할 게 남아있고 혹은 우리 한국 분들은 아이들 학자금을 많이들 대주시기 때문에 학자금 대주다 보니까 본인의 은퇴연금을 아직 준비를 채 못하셔서 70이 되시고 또 70 후반이 되셔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실제 인생의 그래프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은퇴 시기에 노후에 파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변수들이 은퇴 이후에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자산이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빚이나 이런 책임감이 떨어져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서 혹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이슈는 die too soon입니다. die too soon.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생명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30대 혹은 40대 가장 리스폰서빌리티가 많은 낀 세대 50대에 혹시라도 나에게 die too soon이라는 일이 벌어진다면 먼저 하늘나라 가는 일이 생긴다면 부재가 생긴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빚과 책임감과 부재가 생긴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빚과 책임감과 이런 여러 가지 페이먼트의 어떤 상황을 누가 그거를 맡아서 정말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는 완전 반대로 live too long입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 예.
그 너무 오래 산다는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실 때,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까지 뭐 누군가 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어느 날 한 90세가 됐는데 오늘 날짜로 난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라고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의 삶은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0세도 가시고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지는 이때에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60세, 70세 이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미리서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오히려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본인이 원치 않은 누군가의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의 어떤 리프트롱을 이렇게들 준비들 하세요. 첫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펀드입니다. 예. 지금 열심히 우리가 텍스를 내고 있잖아요. 이 텍스 낸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66세, 조금 이제 더 나이가 뒤로 간다고들 해요. 소셜을 탈 수 있는 나이대가 점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뭐 68세, 9세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소셜을 타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셨나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소셜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를 가셔서 여러분들 소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2030년, 40년이 되면 지금 주고자 하는 그 어마운트, 그 금액이 미처 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소셜 스킬 펀드만은 갖고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오늘 날짜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또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연금만으로 살 수 없는 세대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9%도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식료품 관련된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급망이 감소되고, 또 소비자들이 소비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심리들이 더 발전이 되고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내 은퇴에 적용을 시켜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게 그때 당시 가서 모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서부터 준비를 한다면은 내가 이번 달, 이번 해에 어느 정도를 저축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소셜 스킬 펀드로만은 부족하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의지를 해서 살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이들한테 의지해서 다달이 아이들한테 1,000불씩, 2,000불씩 혹은 3,000불씩 받으시면서 이렇게 은퇴를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에, 지금 40대 되신, 50대 되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다달이 2, 3,000불씩 부양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게 과연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내가 은퇴할 당시는 내 아이들도 같은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저기 빚을 갚고 있고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 그 시기에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짐을 짊어주기에는 너무 그거는 슬픈 일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의 리브툴롱을 해결한다? 여러분들 X 치십시오.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일을 할 것이다. 70세도 일을 하고 80세도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번다. 그때 나이까지 라고 한다면 조금 이것도 좀 슬픈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그때 당시에 가서도 필요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생활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될 수 있는가? 일하는 것으로 나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는 이것도 은퇴 시기에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취미로 이런 일을 해서 돕기도 하고 나도 몸도 좀 쓰고 그러면서 좀 용돈처럼 받는 그런 어떤 일이라면 괜찮으시겠지만, 진짜 내가 지금 당장에 먼틀리 페이먼이 부족해서 버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의 리프툴롱을 계획하고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정직하게는 세이빙인 것 같아요. 그럼 세이빙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이 인생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까지 세이빙을 못 해오셨다면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30년 남으셨나요? 30년을 벌고 돈을 벌지 않는 30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30년을 앞으로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버는 돈을 다 쓰신다면 벌지 않는 30년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1,000불이라도 벌고 다만 2,000, 3,000불이라도 번다 한다면 거기에서 미리 떼어놓는다. 3,000불을 번다면 300불이라도 떼어놓는다. 그 떼어놓음이 없다면 내가 나중에 늙어서 써야 되는 돈을 지금 젊은 시기에 가불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시는 이 부분이 내가 늙어서 써야 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를 벌든지 상관이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컴에서 미리 set aside를 꼭 해보시는 것. 그게 저축의 기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